그래서 이것을 이제 레이어가 되게 많이 생겼으니까 이걸 다 관리하기가 힘들죠. 네.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A를 누르면 레이어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C를 누르면 이 프리컴포즈라는 명령어가 생기는데 이것은 레이어에 프리컴포즈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컴포지션에 뉴 컴포지션을 누르면 이렇게 크기를 설정을 했는데요. 이렇게 작업 창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소스를 넣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 원하는 레이어들만 그룹핑을 해서 바로 컴포지션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10 원하시는 이제 그룹핑을 하실 컴포지션 안에 넣고 싶은 레이어들만 따로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시면 이렇게 프리 컴포즈라는 명령어가 뜹니다. 여기서 뉴 컴포지션 네임, 새로운 컴포지션의 이름을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 이제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현재 이 옵션은 비활성화 되어 있어서 선택을 할 수가 없죠. Move all attributes into the new composition이라는 이 명령어를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attribute라는 게 여기 트랜스폼에 있는 이 항목들을 attribute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속성들을 이 컴포지션 안으로 다 들고 가겠다는 것이고요. 컴포지션 밖에도 이 트랜스폼 이 어트리뷰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트랜스폼 컴포지션의 포지션 스케일, 오퍼시티, 로테이션 이런 수치가 있을 텐데 이것들은 다 각각의 별도의 이 트랜스폼 항목들이 수치가 다르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다중으로 선택을 했을 때는 이 리브얼 어트리뷰트 즉 한 개의 만들어지는 컴포지션의 이 어트리뷰트 이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는 만들 수가 없게 돼서 이게 비활성화가 됐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무브얼로 해서 OK를 하게 되면 이 이름이 그대로 남고 이 컴포지션으로 하나로 다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션 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그대로 레이어들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 컴포지션 자체도 여기 이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들이 말씀드렸듯이 이 다중으로 다양한 이 속성들의 값을 하나에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컴포지션 자체에서 이걸 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개의 컴포지션 또 프리 컴포즈로 또 컴포지션 안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 개의 컴포지션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활성화가 된 것이고요. 네. 이 리브 얼 어트리뷰트 이렇게 프리 컴포즈 하는 방식은 영상 템플릿을 만들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템플릿을 만드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고 이미지를 이렇게 넣고요. 이미지 자체가 만약에 스케일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은 0으로 줄어드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나라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들어오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이제 템플릿 해서 할 텐데요. 이 나라는 애니메이션은 사실상 이게 소스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바꿔서 계속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삭제를 하고요. 네, 눈을 끄고 얘만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만 계속 반복이 되게 다른 이미지도 넣어보죠. 네, 이렇게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영상까지 만들겠습니다. 네, 이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좀 더 빨리 한번 해보죠. 네, 이런 애니메이션
이런 애니메이션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바꾸거나 네, 영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프리컴포즈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리브얼 어트리뷰츠 이게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씬 1이라고 이름을 짓고 OK를 눌리면 씬 1이라는 컴포지션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앱스트랙트 이 이미지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리고 씬 2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자체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U키를 눌러서 보면 여기에는 지금 아무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요. 여기에서 U키를 눌러보면 아까 이미지에 있었던 그 애니메이션이 이 컴포지션에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겨두고 이제 여기는 원래 속성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이제 변경이 된 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 아무런 원하시는 이제 바꾸고 싶은 이미지나 영상을 집어넣어 주시고 밖으로 나와 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템플릿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는 이 비디오 하이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템플릿을 이렇게 판매하는 곳이고요. Audio Jungle. 네, 뭐 이런 각각의 애니메이션들을 이렇게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이런 변경을 함으로써 쉽게 변경함으로써 원하는 이미지나 영상이나 텍스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템플릿화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또 저장을 할 때 컨트롤 시프트 S 여기 파일에 세이브 에즈를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기 테스트 파일만 만들어집니다. 테스트라는 AP 파일만 만들어지는데요. 이 파일은 보시면 크기가 288KB 밖에 안 됩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요. 1.39메가인데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따로 이렇게 불러온 소스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여러가지 소스들을 이렇게 다 적용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작업을 했던 거는 이게 답니다. 이런 소스들은 우리가 사용을 안 했는데 이 소스들 자체의 용량은 다 보면 54메가나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 306KB 밖에 안 되죠. 이 파일 자체는 이 이미지나 영상 소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포토샵에서 PSD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만 열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서 그 소스의 경로라든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장을 해라고 이렇게 이 파일 자체는 이 불러온 각 소스에 불러온 이 이미지 이름이랑 여기 경로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 뭐 D 드라이브에서 네, 이 폴더 안에 이 영상 소스가 이 제목으로 있어야 다음에 이 파일을 새로 열었을 때 그대로 불러와지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작업 컴퓨터로 옮긴다거나 네, 집에서 작업하다가 사무실에서 작업을 하고 싶을 때는 이 파일 하나만 가져가서는 작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연결해서. 그래서 이때 이제 아시면 좋을 게 파일에
이 콜렉트 파일즈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비디오 하이브 같은 곳에서도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여기 한 달에 가입을 하시면은 무조건 하나 무료로 한 달에 Audio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 레귤러 라이센스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운을 받은 것도 Audio 예,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udio Jungle. Audio Jungle. Audio Jungle. 네, 이런 영상인데요. 만약에 이 안에 이런 이미지나 영상 소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면 얘네들도 경로를 자기들 컴퓨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열었을 때도 같이 열려야 되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콜렉트 파일입니다. 이 콜렉트 파일을 하게 돼서 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의하시면 좋을 거는 이 콜렉트 소스 파일즈에서 이 넌이 되어 있으면은 이 프로젝트 파일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콜렉트 파일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all을 선택을 하고 콜렉트를 하게 되면 여기 테스트라는 아까 이름으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폴더가 이제 폴더라는 이름이 더 더해져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각 여기 항목에 있는 소스들이 다 이렇게 테스트 폴더라는 폴더가 생기고 푸티지로 다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서 나중에 저희가 파일을 열 때는 여기 파일만 열게 되면 자동으로 이 파일들이 다 여기에서 불러와져서 나중에 저희가 이 파일만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들고 가서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이게 콜렉트 파일을 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면 지금 저희가 실제로 작업에 사용된 소스는 이 두 장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랑 여기랑 이 두 개가 단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소스들이 다 이렇게 첨부가 됐는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소스들이 다 그냥 콜렉트를 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면 실제 작업을 다 완료를 하고 필요 없는 소스들과 딱 사용한 소스만 저장을 해서 깔끔하게 용량이 작게 최적화돼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여기 리두스 프로젝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리두스 프로젝트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현재 실제 작업이 이루어진 이 컴포지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리두스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드앤스쿨 로고라는 지금 현재 작업이 이루어진 이 컴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리두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씬 1, 씬 2, 뭐 이 프리콤프 1 컴포지션에 포함되어 있는 소스들은 삭제되지 않고요. 네, 눈을 꺼놔도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위에 있는 이 소스들은 지워지지 않지만 이 소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뭐 다른 이미지들, 예, 사용되지 않은 이런 이미지들은 다 지워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애드앤스쿨 로고를 선택을 하고 리두스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콜렉트 파일을 해서 네, 원하시는 이름으로 설정을 하시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여기 이렇게 깔끔하게 네, 파일 크기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소스만 이렇게 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콜렉트 파일과 리두스 프로젝트는 실무 작업에서도 항상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익혀두셔서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